안 날려줄래? 정리해주면 두께 가면 컵라면 하나씩 꼬려먹겠네. 와, 되게 안 그러네. 자, 일단 봅시다. 동전을 두 개를 던질 거야. 그럼 동전을 두 개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에 원소들만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쓸 수 있어? HT. 얘들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HT랑 TH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확률에서는 다른 거라고 봐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가 TT.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이런 말을 쓸 거야.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몇 회, 몇 회, 몇 회가 가능해? 동전을 두 번 던졌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그치? 2회, 1회, 0회 이렇게 가능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얘는 어디다 대응을 시켜볼 수 있어 그러면? 2라는 숫자에 대응을 시킬 수 있고 얘네 둘은 1이라는 숫자에 대응을 시킬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지. 그럼 결국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여기 있는 애들로 대응을 시켰으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함수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의 이름이 확률 변수야.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것 자체가 함수의 이름이고 우리가 보통 뭐만 함수로 불러? 다시 얘네들에 해당되는 게 뭐야? 함수 값인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률 변수라는 건 얘네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일단은.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애들이 어떠한 숫자에 대응이 되지. 이렇게 어떠한 숫자에 대응이 되지. 그럼 그럴 때 얘네들을 그냥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사실은 함수였지만 얘네들은 확률 변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방금 한 것처럼 횟수 아니면 개수 보통 이제 이런 거에 해당이 될 거고 이런 거에 해당이 될 거야. 근데 또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지금 어떤 숫자를 대응을 시켰는데 횟수, 개수라고 하니까 양수가 나오는 거지 음수값도 나올 수는 있어 없어? 그냥 내가 여기에 숫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예시를 들다 보니 대부분의 것들은 횟수, 개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 함수의 이름이 확률 변수라는데 지금 확률은 등장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확률을 등장시켜볼게. 이번엔 앞면이 나오는 횟수 말고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들을 한번 써볼게.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 얘도? 4분의 1. 4분의 1이지. 그럼 이제 얘네가 어떻게 대응이 된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니까 같은 거에다 대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얘조차도 뭐라고 볼 수 있어? 얘도 대응이 됐으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 함수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요 함수를 확률 분포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어떠한 숫자에 확률들이 대응이 됐어. 요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확률 분포를 두 가지로 나타낼 거야. 확률 분포 함수로 내가 함수의 이름을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 XY 관계식처럼 함수의 이름을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을 보통 표로 훨씬 더 많이 나타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로만 나타내다가 보면은 이 함수를 작성하는 부분 까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같이 연습을 할 거니까 그럼 그때 이렇게 된 함수의 이름이 있어. 어떤 이 함수의 이름이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러. 왜 확률 질량 함수냐면 우리가 잘 봐봐. 얘네들이 확률 변수지. 근데 이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 확률 변수라는 게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얘는 이산일까 연속일까? 여기 있는 확률 변수들은 0, 1, 2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야. 왜?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산이 무슨 뜻이야? 떨어져 있다. 이산 가족할 때 그 이산이지?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애들이야? 확률 변수들이 연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애들. 예를 들면 시간, 온도 요런 애들. 그래서 걔네가 정확하게는 어떤 차이냐면 이 이산 확률 변수는 각각의 확률 변수마다 확률이 있어.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각각의 확률마다 확률은 0이야. 예를 들면 의연이가 정확하게 밥을 먹고 1시 15분에 교실에 도착할 확률은 단 0.0001초도 어긋나면 안 돼. 얼마야? 1시 15분에 정확하게 도착할 확률은 0이야. 그럼 1시 15분 1초에 정확하게 도착할 확률은? 이것도 0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한 1시 14분부터 1시 16분에 의연이가 도착할 확률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과 같이 한순간에는 확률이 존재해 안 해? 안 해. 근데 범위를 잡았을 때 확률이 존재해. 이러한 확률 변수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종류인데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 즉 얘도 함수라고 그랬지? 이 함수가 두 가지 종류로 갈려. 그럼 그때 이산 확률 분포의 함수를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이름을 붙일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이 상황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럴 수 있어. 얘들아 일단 함수면은 fx는 이렇게 쓰잖아. 확률 질량 함수는 그렇게 쓰지 않아. p 라지 x는 스몰 x 이런 식으로 써.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걸 대문자 x 또는 대문자 y, 대문자 a, 대문자 b 이렇게 대문자 알파벳들을 많이 쓸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읽냐면 확률은 확률인데 이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의 확률. 그럼 지금 확률 변수가 2, 1, 0 있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아 스몰 x는 0, 1, 2만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고 함수값이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4분의 1 아니면 2분의 1밖에 없지. 그래서 언제 4분의 1이야? x가 몇일 때? 0 또는 2일 때. 몇일 때 2분의 1이야? x는 1일 때.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냥 함수 내 맘대로 정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여기서는 더 달라질 수 없겠지만 그럼 이제 얘를 표로도 나타내보면 표로는 이렇게 나타내면 돼. 확률 변수 x를 위에다 쓰고 이 각각에 해당되는 확률을 px 이렇게 쓸 거야. 그럼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값들을 모조리 다 써줘. 0, 1, 2. 그럼 이 아래에다가는 각각의 확률들을 써주면 돼.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위에 거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고 얘를 확률 분포 표 이렇게 부를 건데 너희가 웬만하면 확률 분포 표를 가장 많이 작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확률 질량 함수는 너희가 확률 질량 함수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내가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뭘 구할 때 쓸 수 있는 함수인 거야? 확률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함수인 거지. x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까?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 x 값을 넣었을 때 확률이 나오는데 그 넣은 x 값을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냥?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내가 정의는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너희가 이해 자체는 그냥 뒤에 있는 이런 걸로만 이해를 해줘도 괜찮아. 확률 분포에서 위에 있는 애가 확률 변수, 아래 있는 애가 확률. 뭐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줘도 괜찮아 이거는. 됐어? 그럼 뒤로 넘어가 보자. 거기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너희 이거 3개 더하면 뭐야? 1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얘네들의 확률을 합치면 몇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필수예제 1번을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하고 나와 있지. 그럼 거기다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몇 개가 있대 지금? 5개가 있대. 그럼 5개를 대입을 하면 확률이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오지. 그럼 걔네들을 다 더하면 몇이다?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다야? k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봐봐. 얘는 지금 이산 확률 분포잖아. 이산 확률 변수 그 이산 확률 분포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 p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 이산이니까 여기 1과 3 사이의 모든 실수값들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여기는 그냥 어떻게 구하냐? p x는 1 더하기 p
x는 2 더하기 p, x는 3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면은 요거 그대로 확률을 구해야 되지만 이산확률 변수니까 이렇게 쪼개서 확률을 구한다.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됐지? 그럼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확률 분포 표도 작성을 해보고 확률 질량 함수도 직접 구해봐야 돼. 그래서 이번 문제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검은 공 2개와 흰 공이 4개가 있대. 근데 이제 이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검은 공은 내가 3개 중에 얘네들을 뽑았을 때 검은 공은 몇 개 나올 수 있어? 0개, 1개. 그래. 그럼 이제 확률 변수 x 이렇게 쓰고 어떻게 쓰면 돼? 0, 1, 2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래서 요 밑에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은 어떻게 적어주면 돼? 자, 봐봐. 우리가 확률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의연이는 못 배웠는데 그냥 일단 받아들여봐. 얘들아, 얘가 같은 검은 공이랑 같은 흰 공이었어. 근데 확률 계산할 때는 얘네들을 어떻게 보자라고 약속을 했었지 우리가? 다 다른 걸로 보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거 확률 구할 때 뭘 활용을 하자 그랬어? 조합을 활용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봐봐. 결국 6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여기 분모에 뭐가 오면 되는 거야? 6시, 3, 분의 검은 공 몇 개? 검은 공 중에서는 0개. 대신 흰 공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고 얘 말고 얘를 한번 써볼게. 얘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검은 공 중에 2개를 뽑고 흰 공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2개 더하고 1에서 빼주면 얘겠지 라고 해줘도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줘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너희한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지. p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써주고 x 값으로 가능한 건 0 또는 1 또는 2가 있을 거다. 됐어? 0 또는 1 또는 2가 있는데 얘를 직접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분모는 항상 뭐야? 6시 3 분의 검은 공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의 확률인 거야? x개를 뽑을 때의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오면 돼? 2c x 곱하기 4c 3 빼기 x 이렇게 와주면 되지. 그럼 이제 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여기 확률 분포표에 썼던 요 확률들은 실제로 여기에다 뭐뭐뭐 대입한 값들인 거야. 0과 1과 2를 대입한 값들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너희가 구해주면 되고 확률 분표도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어. 오늘 거 진짜 힘들 거야 너네. 다 아는 건데 진짜 힘들 거야. 왜? 계산이 많아. 파이팅. 선생님 계산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오늘 이 질문 없어. 나 오늘 놀 거야. 나 어제도 놀았어. 개념 설명하고. 왜? 애들 계산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나는 너네가 일단 끝까지 다 풀고 뒤에 한 3-4문제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교육청 기출이랑 수능 기출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설명을 하는데 나머지 계산은 파이팅. 근데 계산하다 중간에 이상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계산이 없어 얘들아. 지금부터 계산이 있어. 얘들아 요거 단원 이름이 요거 책 이름이 뭐야? 확률과 통계지. 우리 지금 확률 했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너희 통계는 뭐 배웠어 중3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배웠지? 그럼 이제 우리 통계 할 거야. 하면 뭐 하는 거야?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할 거지. 파이팅. 그럼 봐봐. 우리가 원래는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 분산 구하려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어? 다 더하고 나눴지. 야 그러면 봐봐. 다 더하고 나누는 거 대신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한 번만 보자. 어차피 얘랑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표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아니다. 아니야. 다른 예시를 들게. 얘들아 봐봐. 여기 도수분포표라고 들어봤니 혹시? 오 도수분포표 들어봤어? 내가 그걸 작성을 한번 해볼게. 1, 2, 3, 4 여기가 변수야. 그 다음에 여기가 도수인데 사실 도수가 뭐야? 그냥 개수지. 그럼 개수가
4, 3, 2, 1개가 있어. 평균 구해봐. 평균 구해봐 얘들아. 평균 어떻게 구해? 오. 아, 야, 근데 너희 몰라도 돼. 대답을 못해도 돼. 왜? 이거 교육과정 아니었어. 몰라도 돼. 근데 봐봐. 내가 변수가 1이 몇 개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야? 네. 4개가 있고 2가 몇 개가 있고 3개, 3은 2개, 4는 1개. 됐어? 그럼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너 아까 대답 잘했잖아. 다 더하고 전체 개수로 나누면 되지. 근데 그 다 더한다를 조금 어렵게 곱셈을 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1을 4번 더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로 표현해? 그냥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얘를 다 뭐로 나누는 거야? 10으로 나누지. 됐어? 근데 내가 여기를 각각을 10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그럼 사실 뭐처럼 보여? 변수에다가 얘네가 존재할 확률을 곱한 것처럼 보여? 됐어? 그러니까 평균을 어떻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 변수에다가 요 확률들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납득할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의 평균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확률 변수랑 뭘 곱해? 확률을 곱해서 다 뭐해? 더해도 된다고. 우리가 그동안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눴던 거를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눴던 걸 이제 어떻게 하죠? 확률 변수에다 뭘 곱한다고? 그거 해당되는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는 거로 바꾼다고. 납득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하겠다고? 평균을 구하겠다는데 평균 말고 이제 다른 단어를 쓸 거야. 기대값 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을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고 쓸 거야. 왜냐면 이제 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값보다는 기대되어지는 정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 됐어? 그래서 이제 이 평균이라는 건 결국 누구의 평균인 거야? x의 평균인 거지. 잘 봐봐. 이제 x의 평균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할까? 방금 뭐라 그랬어? 확률 변수에다가 뭘 곱한다고? 확률을 곱한다고. 그 다음 다 뭐 한다고? 다 뭐 한다고? 더한다고. 더한다 할 때 기호 못 쓸까? 아, 그렇지. 시그마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이상적인 것들을 더하는 기호야. 그럼 연속적인 것들을 더하는 기호는 뭐가 있어? 그래, 적분기호 인테그랄. 됐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이상적인 것들을 더하는 기호는 시그마고 연속적인 것들을 더하는 기호가 인테그랄이었을 뿐이야. 그럼 두 개 똑같은 기호야, 다른 기호야? 똑같은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둘 다 그냥 덧셈의 역할만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한 단계 올라가서 얘들아, 얘는 x제곱의 평균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럼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여기는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중이야.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 x라는 애랑 그거에 해당되는 확률을 곱했지. 그럼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x제곱이라는 애들과 이걸 곱해?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할 거야. 다 더할 거야. 됐어? 뭐 여기까지 됐어? 그럼 물어볼게. 이건 뭐야? 어이구. x. 이건 뭐야? 2의 x승의 평균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2의 x승과 뭘 곱해?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럼 만약에 이제 거꾸로 이렇게 써 있어. 세모 곱하기 확률 하고 시그마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얘는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어야 돼? 2 세모 이렇게도 써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시그마 기호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시그마 기호로 어떤 것과 확률이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줄도 알아야 돼. 얘는 누군가의 평균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 그럼 이제 평균 구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분산. 얘들아, 분산이 평균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분산의 정의가 뭔데? 분산의 정의가 뭔데? 얘들아, 우리가 보통 평균을 어떤 알파벳으로 많이 썼었지? 평균 어떤 알파벳 많이 썼었어? 스몰 m? 왜 스몰 m이야? BT. 어? 얘들아, 평균 영어로 뭐야?
한 명도 없다고? 평균이요? 어. 미드라는 미드. 에버리지. 아니 M이라고 썼잖아. 에버리지도 맞는데 M이라고 썼잖아. 미드라는 미드. 아니야. 미디어. 아니야. 미디안은 중앙값이야. 미디 룸이라 그런가? 예. 아주 거의 비슷해요. 민. 민? 민. MEAN. 아. 뜻이 많지 걔가. 네. 우리 하나 더 외운 거야. 평균. 아, 됐어? 그럼 봐봐. 얘를 스몰 m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분산의 정의가 뭐라 그랬지? 분산. 편차 제곱. 편차 어떻게 써? x에서 뭘 빼는 거야? 평균 어떻게? 확률 변수에서 뭘 빼는 거야? 평균. 평균을 빼고. 평균을 빼기 이게 편차지? 네. 그럼 이거 제곱의 평균이면 어떻게 써? 이거 제곱에다 뭘 곱하고 p를 곱하고 뭘 씌우는 거야? 시그마를 이렇게 씌우면 되지. 네. 됐어? 그럼 이걸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 x 스몰 m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고 분산은 vx라고 쓸 거야. 됐어? 혹시 분산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분산. 그렇지. 분산. 저거 아니고 베리언스라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아, 얘가 기대값을 왜 2라고 써? 익스펙테이션. 오, 왜 이건 되지?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그걸 분산이라고 부르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다 했지. 그럼 여기서 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울 거야? 뭔가 새로운 걸 배울 건데 내가 여기서 막 이런 얘기들을 했지. 이런 얘기들을 했지. 그치?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분명히 얘네들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분산을. 뭐야 이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로 쓸 수 있어. 혹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냥 단순해. 얘를 전개를 한 거야. 봐봐. 아, 근데 저 조그만데 나도 전개할 수 있을까?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2mx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거 시그마 3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 x제곱 p 또 여기에 시그마 이렇게 씌워져 있을 거고 마이너스 2m 시그마 xp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m제곱 시그마 p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지? 시그마의 성질 쓰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다 뭐만 곱한 거야? 그냥 p만 곱하고 쪼개는 거지. p만 곱하고 쪼갠 거지? 됐어? 그러니까 변수가 어차피 x니까 나머지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근데 우리 얘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아까? 누구의 평균? x제곱의 평균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지. 우리 아까 요만큼은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x의 평균. 근데 그걸 뭐야? 그게 뭐야? 스몰 m이지. 그럼 내가 여기는 마이너스 2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렇게 쓸 수 있나?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얘들아 이건 뭐야? 시그마 p는 확률들의 총합이지. 얼마나 그냥? 1.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뭐라고 쓸 수 있어? m제곱.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공식이 나온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는 어떤 걸 자꾸 써봐야 돼? 아래 걸 자꾸 써봐야 돼. 근데 위에 거 잊으면 되는데 위에 걸 잊어서는 안 돼 또. 오케이? 나중에 얘들아 선생님 왜 이 공식이 나왔죠? 물어보는 건 되긴 하는데 너네 시킬 거야. 얘들아 어려운 증명이었어? 어려운 증명이 아니잖아. 이 정도는 너희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이제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는 평균의 제곱을 뺄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결국 누구의 평균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오늘 하루 종일 할 일은 뭐야? 문제를 읽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한 뒤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 할 게 많지? 표정이 왜 안 좋아? 얘들아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아직은 니들이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할만하겠지? 그 다음 얘들아 어려운 얘기 안 할 거니까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얘들아 엄밀하게 증명하진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엄밀한 증명이 궁금해 그럼 난 니들을 시킬 거야. 왜?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 x의 평균 값을 알아. 스몰 m이라고. 그 다음에 x의 분산을 알아. 시그마 제곱이라고. 요 값을 아는 상황에서 너희한테 이걸 구하라고 할 거고 이걸 구하라고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자료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언가를 곱하고 더해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너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자료들이 있어. 근데 가장 간단한 자료로는 1, 2, 3, 4, 5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기에다가 다 1씩 더했어. 그러니까 원래 1, 2, 3, 4, 5의 평균이 얼마야? 3이지. 그럼 계산하지 말고 얘들아 1씩 더했어. 평균은 어떻게 될까? 그치. 이거 납득할 수 있어? 내가 굳이 안 보여줘도 돼? 그러니까 자료가 전체적으로 1씩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평균이라는 값도 1씩 늘어나지. 평균이 뭐야? 얘네들을 그냥 다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다 똑같은 값이었는데 거기에 다 1씩 더해줬으면 다 1씩 늘어난 값으로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접근이거든. 내가 굳이 수식으로 해줘야 될까 이거? 괜찮지? 그럼 조금 어렵게 얘들아 자료들을 다 2배 했어. 1, 2, 3, 4, 5가 2, 4, 6, 8, 10이 됐어. 그럼 평균이 몇 배가 됐어?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 M 플러스 B 여기까지 되지. 그럼 이제 여기는 됐어. 그럼 봐봐. 그 다음 얘는 우리가 사실 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표준 편차가 중요하지.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얘들아 편차란 단어 알아 몰라? 알지? 그럼 표준 편차란 단어도 알아 몰라? 알지? 그럼 여기 쓰이는 두 개의 편차가 같은 단어겠어? 다른 단어겠어? 같은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왜냐면 분산 자체를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했고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편차를 구했잖아. 그럼 이것도 내가 엄밀하지 않아? 근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가면 돼. 그러지 말고 왜? 자 봐봐. 1, 2, 3, 4, 5가 있어. 1, 2, 3, 4, 5가 있어. 얘네들을 다 1씩 키웠어. 그럼 봐봐. 1, 2, 3, 4, 5는 각각의 차이가 몇씩 나? 근데 얘네들을 다 1씩 옮겼어. 1씩 키웠어. 그럼 각각의 차이가 얼만큼 나?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이 친구는 표준 편차에는 영향을 끼친다고 안 끼친다고? 안 끼칠 거라고. 그럼 얘는 끼칠 텐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1, 2, 3, 4, 5가 있어. 1, 2, 3, 4, 5는 각각 몇씩 차이나? 그럼 얘네를 몇 배를 했어? 어렵게 해볼게. 3배를 해볼 거야. 그럼 뭐야? 3, 6, 9, 12, 15지. 그럼 몇씩 차이나? 3씩 차이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A배가 되면 표준 편차는 몇 배가 되는 거야? A배. 왜? 자료가 A배가 되면 얘네들의 차이도 A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A배가 되는 거야. 그럼 분산은? A제곱배. 왜? 얘 제곱한 거잖아. 라고 설명하면 납득이가? 아니 그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솔직히 니들 집에 동생 있으면 동생 데리고 왔어도 방금 이거는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동생이 한 7, 8살쯤만 됐으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는 요 뒤에 영향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제곱 B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배우는 거야? 뒤로 넘어가 보면 뒤로 넘어가 봐. 필수에 대한 6번쯤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대. 그럼 이제 우리가 X라는 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지. 근데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지. 6X 더하기 2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자료들을 다 6X 더하기 2로 만든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자라는 거야? 아니야. 요걸 활용을 해서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 다음에 평균에다가는 무슨 짓 해? 6배 해준 다음에 2를 더하면 되고 분산에다가는 그냥 무슨 짓만 해주면 돼. 6에 제곱으로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기까지 너무 어렵다. 얘들아 어차피 그 밑에 문제 안 시킬 거야. 열심히 풀지 마. 얘들아 들어. 열심히 들어. 고개 들어. 얘들아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문제 없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이산확률 분포잖아. 근데 이산확률 분포는 종류가 몇 개일까? 뭐 2개야? 개 많지. 무수히 많은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산확률 분포는 무수히 많지. 그치? 그러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확률 분포를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어떻게? 그래서 그나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항분포라는 거야.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분포인데 우리 앞단원에서 이항이라는 단어 들어봤나? 이항 정리해서 한번 나왔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항 한 번 또 나왔는데 요 바로 앞에서 어떤 확률 구할 때 이항 계수가 등장했어? 어떤 확률 구할 때 조합 등장했던 거 있잖아.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그래 이제 너네 이거 외워야 돼. 이항분포가 뭐야? 라고 하면은 너희 중국 방금 아까 잤었지? 자다 깨자마자 이항분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외워. 이건 외워. 수학은 암기야. 외워.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분포. 따라해봐.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분포.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분포. 자 일단 외우는데 무슨 왜 안 해? 어? 무슨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분포. 그렇지.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분포라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확률표를 너희가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지. 그럼 그것들의 확률이 뭐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언제 적용을 시키면 돼? 독립시행일 때. 그렇지. 아 똑똑해. 그럼 언제가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일 때 그 독립시행이 뭐냐고. 지금 뭐 있어? 그래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져.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야. 봐봐.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계속 여러 번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데 그 상황이 앞에 사건에 앞에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주사위를 100개를 던질 거야. 그럼 각각의 시행은 서로 독립적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확률을 물어볼 거라는 얘기야. 주사위를 100회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x회 나올 확률은? 이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들 잘 봐봐. 100번의 시행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3의 배수의 눈이 x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일단? 3분의 1. 그럼 3분의 1이 몇 번 나와야 돼? x번. 그럼 3분의 2가 몇 번 나와야 돼? 100 빼기 x번. 이렇게만 쓰면 돼? 아니야. 이 100번 중에 언제 3분의 1이 등장한지 그 횟수도 체크를 해야 되지. 몇 번 등장해? 110 x번.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확률을 뭐라고 불렀었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렀었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확률을 구했을 때 이런 확률이 나온다. 이런 확률이라는 건 뭐야? 이런 꼴들을 기억을 하면 돼. 여기는 뭐가 와? 110 몇, NC 몇 이런 게 와. 여기에 뭐가 와? 확률이 와. 여기에도 뭐가 와? 확률이 오는데 이 확률은 얘랑 관련이 있어 없어? 이 확률은 얘랑 관련이 있어 없어? 있지. 얘네 둘 더하면 항상 몇이겠어? 그러니까 얘가 x번 일어났고 얘가 100-x번 일어나지 않았고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아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게 x값이 몇 회부터 몇 회까지 가능한 거야? 그치? 0부터 1, 100까지 가능한 거지. 그럼 요 각각에 해당되는 확률은 여기에다 뭐만 넣으면 돼? 요 x에 해당되는 x값만 넣으면 되지. 그럼 확률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지. 근데 사실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서 너희가 뭘 했어야 된다고? 평균 구하라 그러면 곱하고 싹 다 더했어야 되지. 너네 여기에 10만 들어가도 못하잖아. 그거 계산할 수 있어? 일단 난 못해. 3의 100승 어떻게 할 건데? 중고 할 수 있어? 조금 힘들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뭘 해놨다라는 거야?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쉬운 방법들을 너희한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를 이렇게 기호를 쓸 거고 몇 컴마 몇 이렇게 쓸 건데 여기엔 시행 횟수가 올 거야. 시행 횟수를 보통 스몰 n. 그 다음에 여기 특정한 확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n과 내가 여기에서는 n과 p에 해당되는 숫자가 뭘까? n은 100. 됐어? 여기 p에 해당되는 숫자는 뭘까? 3분의 1. 요 3의 배수의 눈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오면 돼.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얘의 기대값은 np야. 근데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얘들 100번 던졌어. 100번 중에 한 번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야? 100번 중에 3번 중에 한 번. 근데 총 100번을 던졌으니까 그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 정도. 그 다음 분산은 N, P, Q 이렇게 쓸 거야. 선생님 Q는 없었는데요? Q가
1-P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떠한 확률 변수는 평균과 분산을 평균은 이렇게 구하고 분산은 이렇게 구한다. 됐니? 증명은 일단 교과서에는 없거든? 그래서 나도 안 하려고. 내가 어제 애들은 평균 구하는 것까지만 했는데 사실 봐봐 교과서에 없어. 근데 너희가 평균 이건 거 납득했어 못했어? 납득했지? 그럼 평균 넘어가줘. 그럼 분산은 한 번만 더 넘어가줘. 알겠지? 진짜 교과서에도 증명이 없어. 그리고 증명하는 방법이 나는 한 두 가지를 아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나도 어려워서 조금 그렇고 쉬운 거는 미분을 하면 되거든? 안 하는 게 낫겠지? 얘들아 여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확통단원에서의 너희들의 마인드는 무언가 원리 원칙을 쫓는다는 아니야. 어떤 마인드여야 되냐면 대충 한다 마인드여야 돼. 왜? 얘들아 통계 자료는 통계 자료 자체가 정확할 수는 없어. 뭘 위한 거냐면 대략적인 값을 예측하기 위한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면 된다고? 대충 하면 된다고. 아니 애초에 얘네도 대충 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얘네가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쫓아만 해도 괜찮아. 오케이? 다만 연습해야 될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디에 적용할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너희가 이 상황이 이항분포 문제인지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되게 어려워. 너희가 뒤에 문제 한번 넘겨봐봐. 거기 뒤에 큰 수의 법칙 이런 거 안 할 거야. 근데 잠깐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확률이라는 게 확률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수학적 확률, 그 다음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는 뭘까? 느낌상 수학적 확률은 뭐야? 진짜 우리가 방금 계산한 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 통계적 확률은 진짜 해보는 거. 그럼 얘네 둘이 무슨 관련이 있어? 통계적 확률을 많이 시행하면 얘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뭐 요 얘기를 담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여기 대놓고 지금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지.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저걸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얘들아 어떤 주사를 맞은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래.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즉 옆 사람은 완치가 됐어. 근데 옆 사람이 완치된 걸 보고 나도 희망을 품어서 나의 완치율이 올라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얘가 완치가 되던 말던 두 번째 사람이 맞은 거는 이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 얘네들은 뭐야? 독립시행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시행 횟수가 몇 회인 거야 얘는? 시행 횟수가 몇 회인 거야? 5회. 시행 횟수가 5회. 확률은 3분의 1. 그럼 확률면서 x를 뭐라고 하면 돼? 완치된 사람의 수 이렇게. 근데 이건 어디 써 있어? 문제에 써 있지? 완치된 사람의 수. 됐어? 그럼 그럴 때 여기에는 뭐가 온다고? 시행 횟수가 오고 여기는 완치될 확률이 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지금 찝찝한데 뭘 안 했는데. 됐어. 얘들아 봐봐. 10번 흰공 6개와 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3개로 택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180회 반복할 때 180회 반복하는데 이거는 공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가 다음 시행에 영향 끼쳐 안 끼쳐? 안 끼치니까 여기도 독립시행일 건데 흰 공이 나오는 횟수 이게 확률 변수 x래. 그럼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내가 검공 6개, 흰 공 6개, 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대.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이거는 3분의 2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럼 얘도 독립시행이니까 확률 변수 x가 뭘 따르겠어? 이항분포를 따르고 시행횟수 180, 확률이 3분의 2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가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데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너 이거 대답할 수 있나 봐봐. P x는 3 얼마야?
나는 방금 이걸 구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얘기해줬어. 봐봐 얘들아, 이래서 외워야 돼. 이항분포란 뭐라고 그랬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분포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확률을 구하면 돼?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면 돼. 근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에 뭐가 오는 거야? 전체 시행횟수 180, C, 3. 그다음 이 세 번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였어? 3분의 2가 3번. 그다음 3분의 1이 몇 번? 177번.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됐어? 그럼 좀 어렵게 얘들아, 어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n, p 이항분포를 따른대. 그럼 그때 p, x는 x를 구해보래. 완전 미지수만 나오니까 어려워. 이거 어떻게 쓰면 돼? 무슨 생각을 하라고?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무슨 확률을 구하면 된다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고.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시행횟수 몇 회? n회. n회 중에 몇 회? x. 누가? p가. 그럼 p가 아닌 건 n-x번.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나오면, 이항분포가 나왔을 때 확률 얘기가 나오면 너희가 반드시 독립시행의 확률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개념은 여기서 끝. 그러면 얘들아, 이거 내가 어제 애들 시켜보니까 다 푸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 그냥 요거를 몇 문제 체크를 해서 풀어봅시다. 왜냐면 연습 문제 풀까? 다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일단 1번 7번, 8번. 그 다음에 10번, 15번, 16번, 19번, 20번, 21번, 22번. 이렇게만 해봅시다. 30분이면 되겠지? 시작.